자, 오늘은 2단원 안전한 식품 선택과 조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선택,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 선택,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선생님이 올려준 제이미 올리버의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느끼면서 동영상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32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선택.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식품은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한 친환경 식품과 맛과 영양이 우수한 제철 식품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합시다. 또 시들거나 상한 부분이 없고 보관이 잘 된 신선한 식품을 고르고 식품의 포장 상태, 원산지 표시 등을 잘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과일 선택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은 왜 필요할까요? 왜 이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죠. 농약이 잔뜩 묻어있는 혹은 해로운 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 있는 그대로 농약과 해로운 물질을 우리가 바로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은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품들을 선택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볼게요. 자, 자연식품. 자연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채류, 채소류, 그 다음 가공하지 않고 바로 잡아 올린 물고기, 생선, 그리고 바로 정육점에서 바로 사는 그런 고기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연식품이 되겠습니다. 과일도, 자,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수확한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식품이 되겠어요. 네, 여기 보면 자연식품들이 잘 나와 있는데 먼저 모양 색깔 등을 잘 보고 삽니다. 선생님이 과일을 예로 들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채소, 물고기, 고기를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부모님들이 보통 장을 보시니까. 하지만 과일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무거워야 돼요. 좀 무거운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겉에 그 색깔이 좀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막 흐리멍텅한 색깔 이것보다는 선명하고 그리고 빨강색만 있는 것보다는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져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사과 이 아랫부분에 갈색이나 아니면 갈색 줄무늬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곰팡이균이 있을 확률이 높대요. 다음 오렌지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오렌지 많이 먹죠. 오렌지 같은 경우는 또 사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것이 좋대요.
그래야 수분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라서 달콤하고 즙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가 동그란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처가 없고 옆에 있는 상처가 없고 탱글탱글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엄마랑 장 보러 가면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박철이 될 텐데, 그러면 수박은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골라주는 게 제일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죠? 자, 수박은 길쭉한 모양보다는 동그란 모양이 맛있는 수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박 이 바닥 부분에 약간 노릇끼리한 노르스름한 색깔이 당분이 많은 거래요. 그리고 수박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 줄무늬가 많이 있는 것이 좋대요. 그리고 다른 이 사과, 오렌지, 수박 다 동일하게 같은 크기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무거운 과일이 맛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박은 꼭지가 중요한데 이 꼭지가 살짝 말라있는 게 좋은 거래요. 그리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끝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말려져 있는 이런 수박이 달콤한 당분이 많은 수박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부모님과 과일 가게 가시면 말씀드리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식품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농부와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식품이 오래 가도록 이 채소나 이런 식재료에 농약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신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에서 사는 채소들이 농약이나 해로운 성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철 식품, 지역 농산물을 구입합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제철 식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굳이 오랜 기간 동안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라든가 농약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함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철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은 직거래 장터와 같은 이유지요.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에는 식품 표시가 어떤 식품이는 다 식품 표시가 요즘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친환경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옆쪽으로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자연식품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교과서는 33쪽입니다. 자, 가공식품. 그럼 가공식품은 무엇일까요? 네. 가공식품은 아까 우리 봤던 자연식품을 공장에서 가공하는 거예요.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콩 재배하잖아요. 콩. 자, 이 콩은 생산한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식품이에요. 그런데 얘를 공장으로 가져가서 우리 뭐로 만들어요? 두부로도 만들고요. 얘를 두유로도 만들고요. 또 콩으로 콩고기도 만들고요. 네, 이렇게 콩은 이렇게 다양한 식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된장으로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 콩은 처음의 모습 그대로일 때는 자연식품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를
사람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요것을 다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가공식품은 그냥 자연식품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한다는 뜻이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두부가 몸에 안 좋아요? 아니에요. 두부 몸에 좋아요. 두유도 몸에 좋고요. 콩고기도 아주 몸에 좋은 거예요. 된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가공식품은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맛이나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만듭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식품의 포장 상태와 포장지나 용기에 적힌 식품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식품 첨가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식품 첨가물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거나 색깔, 맛,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몸에 특별히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모두 다 몸에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 힘들어요. 하지만 식품 첨가물을 일부러 먹으려고 하는 건 옳지 않겠죠.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은 몸에 좋다라는 그런 결과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식품 첨가물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자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식품 표시 볼게요. 식품 표시에는 포장지에 그 원재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원재료명이나 거기에 있는 함량, 내용,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영양성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식품 표시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선택할 때에는 꼭 요 식품 표시를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요 위에 유통기한이 나와 있죠?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제품이 만들어진 날짜로부터, 사고자 하는 사람, 소비자한테 언제까지 판매해도 되는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나 이 시간이 먹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매해도 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보관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냉장 보관 써 있을 거예요. 냉장 보관은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 원재료명과 함량. 원재료 여기 1등급 원유 나오네요. 원유. 우유의 처음 모습. 막 젖소에서 생산해 냈을 때 그 상태. 근데 그 상태로 먹으면 큰일 나요. 설사예요. 원유는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탈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함량 여기 나오는데 너무 글씨가 조그매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쵸? 다음 식품 인증 마크가 보이네요. 식품 인증 마크 요거 햇섭 표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햇섭 인증 마크가 붙은 식품은 안전하다.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붙으면 검사에서 통과를 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식품 이런 거 선택할 때 요 마크 있으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내용량. 그래서 양이 얼마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글씨가 조금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영양 성분 표시. 사실은 얘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꼭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영양 성분 표시가 더 확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공량 해서 예, 여기 칼로리도 나오네요. 예, 칼로리는 어떤 뜻이죠? 그렇죠. 요 한 컵 200ml에 130칼로리, 몸에서 열을 내게 하는 에너지가 130칼로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킬로칼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칼로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몸에 큰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칼로리가 너무 높으면 내 몸이 쓰고 남은 에너지, 그 칼로리가 내 몸에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남는 칼로리는 살이 되는 거죠. 너무 슬프게도. 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네요. 그만 패스. 자, 그 다음 표시 영양소의 종류. 나트륨. 예, 이거 소금 말하는 거고요. 탄수화물. 이건 곡류 말하는 거죠. 우리 이거 예, 배운 적 있어요. 5학년 때. 탄수화물은 곡류. 그래서 뭐 감자, 뭐 쌀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탄수화물이 사람 몸에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그런 영양소가 됩니다. 당류는 탄수화물이 아주 작게 잘라진 모양이 당류인데요. 단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지방은 뭐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지방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화지방은 네, 소화가 되지 않아서 몸에 쌓일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지방이에요. 네. 다음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예, 뭐라 그러죠? 콜레스테롤도 사람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서 예, 잘못하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예. 다음 단백질. 단백질은 예, 우리의 몸을 키를 크게 하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고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거죠. 칼슘. 칼슘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네. 피에 있는 철분 성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예, 우리 몸이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예,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유의 성분 한번 볼까요? 일단 칼슘이 우와 29%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단백질 11%. 단백질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있어요. 그쵸? 포화지방도 조금 있네요. 요 정도는 건강한 일반인 혹은 건강한 어린이, 어른들한테는 예, 상관없지만 좀 비만한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요 지방이 있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것을 보통은 예, 선택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사람들이 이 영양 성분을 보고 식품을 선택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 영양 정보를 보고 나는 요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나는 체중이 정상이니까. 나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괜찮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칼슘 많잖아요. 단백질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도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우리의 두뇌를 튼튼하게 하는 필요한 영양분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먹어도 되겠다.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양 성분 표시의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집에 있는 많은 식품들 안에 이런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이런 표시의 예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장 넘기셔서 네, 34쪽으로 가셔서 선생님이랑 지금 살펴본 것처럼 네, 식품을 하나 선택하셔서요. 그 식품 정보 표시면 그것을 자르거나 네, 잘라서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잘라서 여기에 붙여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유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콜릿을 선택했다 그러면 아마 이 내용이 다 틀릴 거예요. 요거를 다 그냥 싹싹 지우시고 요렇게 지우시고 네, 여기에 맞게 주요 성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정리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여기 고양이 얼굴 문제 있잖아요. 예, 여기는 패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실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기에 음식 만들기가, 밥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가 활동에 아까 있었잖아요. 아이고. 여기 있었잖아요. 네.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두근두근 떨리죠. 네. 그런데, 미리 말하자면,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모둠이 모여서 하는 활동은 모두 다 지양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못할 거예요. 눈물 흘리지 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